어느 날 돌연히 지구에 발생한 지축이동 현상, 통칭 대전도가 발생하여 인류의 약 99%가 사망했습니다. 지축이 회전하는 바람에 환경이 파괴되었고 인류는 처음부터 문명을 다시 일으켜야 했죠. 다행히도 남은 인류의 노력으로 문명이 되살아나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어 현재 인류는 태양계 각 행성에까지 이주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 파이팅 대운동의 배경. 주인공인 칸자키 아카리는 남극 훈련학교에 다니며 그녀뿐만 아니라 이곳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대학 이성에 진학해 코스모 뷰티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카리의 실력은 아직 형편없으며 이상한 박스를 뒤집어 쓴다거나 자주 징징거리는 등의 소심하고 찌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야나기다 이치노는 아카리의 절친으로 늘 주인공 곁에서 격려와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출신의 타냐는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나 가진 재능으로 언제나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한참 중간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엄청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은 단 한 명, 왕림파. 그녀는 중국 출신으로 늘 정정당당하게 임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사용하곤 하죠. 림파의 트랩에 걸리지 않고 돌파하는 이는 바로 아이라 베페라스카 로스노프스키. 그런 그녀 뒤를 쫓는 제시 거트랜드. 언제나 1, 2위를 겨루는 라이벌입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아이라는 제시라는 라이벌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인물이죠. 이번 중간 시험에서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실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1위 제시, 2위 아이라. 주인공 아카리는 꼴등으로 들어왔으며 그녀는 사실 제977회 대운동회 코스모 뷰티인 미도 토모에의 딸입니다. 하지만 추가 시험 대상. 부정행위를 했던 림파도 추가시험 대상자이며 그녀는 이번에도 학교 시스템을 해킹하여 추가시험 경기를 바이크 하드로 변경합니다. 바이크 하드는 엄청난 급경사, 활강, 나선 루프 등 위험한 코스를 자전거로 달리는 경기로 100년도 넘게 봉인이 되어 있었던 경기라고 하죠. 추가시험을 앞두고 자전거를 제대로 타지도 못하는 아카리를 이치노가 훈련시켜줍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엄청난 코스로 인해 이미 많은 탈락자가 발생했으며 드디어 림파와 아카리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림파가 먼저 여유만만한 모습으로 선두로 나서고 아카리는 징징거리면서도 생각보다 괜찮은 실력을 보여주죠. 그때 림파가 90도 경사의 절벽 코스에서 위기에 빠지자 아카리는 갑자기 엄청난 재능으로 림파를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아이라의 표정이 심상치 않죠. 림파를 위기에서 잘 구해냈지만 이번 추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띠로리! 남극 훈련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는 키라시마 유미카 양호 선생님. 매번 같은 수치로 늘어나는 아이라의 데이터를 보며 기계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아이라는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7명을 선발해서 진행하는 배틀 로얄에 참가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아이라와 제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동점이 나버린 상황이라 15분간 휴식 후 재결전을 치르기로 하죠. 아이라와 제시 둘 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으나 라이벌인 둘은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입니다. 다시 시합이 시작되었으나 제시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결국 실신해버리는데 그것은 아이라 또한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다 리타이어 되어 무효 시합으로 결과는 무승부. 못다한 승부는 트라이애슬론에서 겨루기로 하며 악수를 건네는 제시. 하지만 아이라는 승부가 나기 전까지 악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살짝 미소를 보이죠. 그때 아카리가 들어오자 제시는 등을 돌려버리고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제시는 어째서 아카리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4개월 전 남극 훈련학교 입학식에서 처음 만나게 된 제시와 아카리. 아카리가 자신이 동경하고 닮고자 하는 미도 토모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제시가 아카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었습니다. 미도 토모에는 16세의 나이로 대운동회에 우승하며 최연소 코스모 뷰티가 되었고 이후 18세로 은퇴할 때까지 무패였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죠. 미도 토모의 영상 자료실에 들어간 아카리는 그곳에서 제시와 마주치게 됩니다. 아카리는 눈치 없이 엄마와 비교당하며 모두에게 모자라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웃었고 그 말을 들은 제시는 크게 분노하며 아카리를 몰아세웁니다. その血を受け継いでいるくせにあなたはここで何をしているの？才能を枯れさせ努力を放棄し前を向こうともしない。
그리곤 제시는 아카리에게 승부를 겨루자 말했죠. 分かってないのならこの私が体に教えてあげるわ。あなたは傲慢なのよ、存在自体が。 제시와의 승부를 위해 트랙으로 나선 아카리. 종목은 2000m 달리기로 미도 토모에가 15세 때 처음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던 종목. 승부가 시작되고 제시는 엄청난 스퍼트로 아카리를 치고 나갑니다. 그녀는 미도 토모에와 같은 런닝 자세로 그것을 익히기 위해 엄청난 연습을 했었죠. 아카리의 눈앞에 제시가 보이지 않고 결국 한 바퀴가 차이나게 됩니다. 제시가 먼저 들어온 뒤 한참 뒤에 꼬린 지점을 통과한 아카리가 자신은 힘낸 거라고 말하자 제시는 크게 분노하며 주먹을 날립니다. 頑張ったですって。あなたはここにいる資格はないわ。出て行きなさい。 폭언을 퍼붓고서 제시는 퇴장하고 이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아카리는 우주 택시를 불러 울며 집으로 돌아가죠. 이치노는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한 곳을 지나 아카리의 집에 도착합니다. 아카리의 할아버지는 토모에가 아카리를 응석바지로 키웠다고 이야기하죠. 어릴 적 아카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토모에에게 달려왔었고 그렇기에 훈련학교에 가기 전 친구도 없었다고. 그런 아카리에게 첫 친구가 바로 이치노였습니다. 이치노는 계속해서 학교에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지만 말을 돌리며 회피하는 아카리. 그녀는 모두들 자신이 토모에의 딸이라 멋대로 기대해놓고 멋대로 바보 취급을 했다며 속상함을 토로해내고 노력했지만 해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笑わすな。なんもしとらん。辛いとこの端っこかじって泣いてただけやんか。あんたはタイムも記録も成績も全部自分で決めて最初からゴールなんて見てへん。 이치노의 따끔한 말에 아카리는 참지 못해 먼저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한동안 서로의 뺨을 때린 둘. 밤이 지나가고 엄마의 무덤 앞에서 아카리는 이치노와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 말합니다. 둘은 함께 남극 훈련학교로 돌아오고 아카리는 제시에게 이번엔 지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표현하죠. 그로부터 2달 후 정기 기록회가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타고난 재능으로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는 아카리. 그리고 이치노와 아카리는 같이 대학 위성에 합격하자며 손가락 걸고 약속합니다. 나무에 비밀 표시까지 남기는 둘. 다음날 아이라는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성장한 아카리를 보다 이치노에게 이야기합니다. あかりはいずれお前を抜く。おい、今なんちゅうだアイラ。 이때까지만 해도 이치노는 그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정기 기록회 결과가 발표되고 만년 꼴등 아카리는 9위. 아카리를 도와주느라 제대로 된 연습을 하지 못해 순위권에 들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이치노는 4위에 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카리의 재능에 동조되어 끌려간 것. 충격받은 이치노는 아이라의 말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한편 아이라는 성가신 재능을 불러일으켰다며 제시에게 이야기하고 아카리는 아직 자세, 체중 등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이러한 결과를 냈다며 아직 성장 중인 거라고 말하죠. 또 코치에게 감정은 냉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배웠던 그녀는 오히려 감정을 내뿜는 자들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제시는 계속해서 아카리가 마음에 걸리고 재능으로 가득 찬 아카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알게 되나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되어 자신이 토모에의 뒤를 이을 것이라 다짐합니다. 기록의 일로 인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힘들어하던 이치노는 결국 아카리에게 큰 소리까지 내지르게 되고 그 감정이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경쟁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리가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을 보자 그녀에게 승부를 요청하죠. 종목은 2000m 달리기. 아카리도 자신이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승부에 임합니다. 안쪽 라인을 달리고 있는 이치노가 유리한 상황인데도 아카리가 거의 다 따라잡자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녀는 아카리를 밀쳐내게 되고 あかり、うちを勝たしてくれ。あんたが好きなんや。一緒に降りたいからうちを勝たしてくれ。そしたら元に戻れる。 하지만 이치노의 노력에도 결국 아카리가 그녀를 제쳐버리고 무리하던 이치노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결승선으로 들어가겠다며 절규하는 이치노의 모습을 보고 아카리는 큰 충격을 받죠.
이치노는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어 트라이애슬론에 참가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카리를 위하는 좋은 말들을 해주면서도 그녀를 부러워했었다며 자신을 되돌아보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 서로 다가가지 못하고 결국 이치노는 학교를 자퇴합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종목은 트라이애슬론으로 1600m 수영, 90km 사이클, 20km 마라톤이죠. 합격자는 3명이며 합격해야 대학 위성에 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리는 3주 연속 훈련에 결석했으며 의욕 없는 모습으로 시험장에 나타납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선두에 있는 두 사람은 역시나 아이라와 제시. 사실 아이라는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났으며 운동에 엄청난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코스모 뷰티가 되어 조국의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해 태어났으며 스스로도 그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코치는 아이라가 스포츠의 위대함을 알지 못한 채 운동하는 기계가 되도록 만든 것을 후회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감정에 서툴렀던 그녀는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기쁨과 슬픔, 친절과 증오, 정열을 배워 변하게 되었습니다. 心の底から湧き上がってくる情熱。このプリミティブな感情が人間の原動力なのだ。私は勝ちたい。ただ自分のために。 조국에 얽매이지 않고 스포츠의 즐거움, 경쟁의 즐거움을 알게 된 아이라는 1등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기권하죠. 아이라의 조국이 합병되어 사라져버렸기 때문. 병합된 나라의 대표도 최종 시험에 나와 있기에 그녀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기권하는 것. 제시는 크게 아쉬워하지만 이대로 승부는 끝난 게 아니란 말을 남기고 시합을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편 의욕 없이 참가했던 아카리 앞에 나타난 남자아이와 엄청난 응원단. 그들은 이치노를 대신해 아카리를 응원하러 온 것이죠. 이치노의 번호표를 보며 아카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이제 트라이애슬론은 마지막 마라톤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제시는 엄청난 기세로 타냐를 앞질러 1등으로 질주합니다. 타냐가 분하다고 외치는 사이 아카리가 나타나 또 그녀를 앞질러 가죠. 제시와의 남은 거리는 200m 남짓. 제시는 달려오는 아카리의 모습에서 미도 토모에를 보게 됩니다. 아니 빨간 눈으로 보여주면 이건 마치 공포영화 아니냐고요. 나도 보다 시겁했네. 아카리는 팔에 휘두르기, 호흡과 페이스 모든 것이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자 제시는 크게 놀랍니다. 제시의 손끝에 이치노의 번호표가 풀려버리고 골인 지점까지 250m 남은 상황. 아카리는 혼자서 달릴 수 없다며 그 자리에 멈춰버리죠. 그때 이치노가 나타나 멈추지 말고 달리라고 소리치자 이치노를 향해 달린 아카리는 순식간에 제시를 제쳐 1등으로 결승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꼴등으로 달리던 아카리가 말도 안 되게 1등을 해버린 것. 모든 힘이 다해 지쳐버린 제시에게 아이라는 말합니다. 御堂巴を継ぐ必要はない。お前は最高のジェシー・ガートランドを目指せばよい。 같이 대학 위성에 가자며 약속을 했었던 장소에서 먼저 가서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이치노. 그리고 다음날 아카리, 제시 타냐는 대학 위성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카리가 남아있던 셔틀에 문제가 발생하여 추락하게 되고 그때 대학 위성의 교장이 나타나 맨몸으로 막아내려 하죠. 말도 안 되지만 교장은 추락하는 셔틀을 맨손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람도 평범한 인물은 아닌 듯.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공 아카리는 대학 위성에 화려하게 도착! 대학 위성의 학생으로 등록 절차를 마치고 이제 기숙사의 등록만이 남았습니다. 룸메이트는 3인으로 이들은 한 팀이 되어 함께 훈련하게 될 예정이죠. 타냐와 제시는 같은 방으로 배정되어 한 팀이 되었고 아카리는 이곳에 오며 새롭게 만난 크리스 크리스토퍼, 안나 레스피기와 룸메이트가 됩니다. 크리스는 아카리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이죠. 크리스는 달 비기너즈 지구 출신으로 비기너즈의 교의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 자주 정령에 대해 언급합니다. 안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나 요리에는 꽤나 소질이 있는 듯. 하지만 이후 안나의 충격적인 비밀이 나올 예정이죠. 아카리 팀은 대학 위성 내에서 매우 특별하다는 교관을 지정받게 됩니다. 바로 미스터 미라클. 등장부터도 굉장히 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카리 팀과의 첫 만남에서 얼빵하다며 예선전을 넘는 것도 무리일 것 같다는 악담을 퍼붓죠. 겉모습은 좀 이상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을 7명이나 코스모 뷰티로 만들어냈었습니다. 미스터 미라클은 아카리 팀의 교관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데 아카리의 이름을 듣고 난 후 마음이 바뀌어 반드시 저들 중에서 코스모 뷰티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벌써 대운동회 예선리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선은 전 팀을 4블록으로 나누어 붙으며 최종적으로 상위 30명의 성적 우수자가 본선인 대운동회에 출전을 허가받죠. 아카리 팀은 계속해서 패배하여 벌써 10연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 중엔 크리스가 정령의 계시가 있었다며 시합을 거부해서 졌던 적도 있었죠. 10연패로 완전히 기분이 죽어버린 아카리. 결국 11연패까지 기록해버리고 또다시 아카리 하우스를 뒤집어 쓴 아카리 앞에 제시가 나타납니다. 제시는 아카리를 라이벌이라 생각했던 게 어리석었으며 승리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며 크게 꾸짖죠. 그 말을 듣고 아카리는 울며 뛰쳐나가지만 제시는 그녀가 반드시 쫓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스터 미라클은 아카리 팀에게 자유시간을 주며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셋은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크리스에게 실망하여 냉담해졌던 아카리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왜 온 것이냐고. お前の母君を見たからだ。美しかった。彼女の周りに光が見えた。まさに神様が彼女を祝福しているかのような。 그 빛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크리스는 토모에와 같은 곳에서 달려서 그 빛을 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며 이번엔 힘을 합쳐서 꼭 이겨보자 말합니다. 거기다 안나가 데이터 분석과 정보전에 능해 전략면에서 큰 도움을 주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고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며 추락합니다. 그들은 천장을 부수고 다른 엘리베이터로 갈아타려 하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크리스까지 무사히 옮겨 타는데 성공! 사실 이 일은 셋을 단합시키기 위해 미스터 미라클이 벌인 일. 그리고 다음날 마음을 다잡고 똘똘 뭉치게 된 아카리 팀의 다음 시합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아카리 팀을 최하위 팀이라며 얕잡아보나 셋은 서로를 믿으며 이전과는 다른 실력으로 선점하는 데 성공합니다. 계속되는 팀워크 플레이로 아카리 팀은 짜릿한 첫 승리를 만끽하게 되죠. 이 기쁜 소식을 제시에게 전해주기 위해 달려가는데 아카리 눈앞에 보인 것은 처참하게 발리고 있는 제시의 모습. 제시의 상대팀엔 라리 펠드난드라는 지난번 코스모 뷰티가 있었고 엄청난 실력 차이로 패배하게 됩니다. 제시는 아카리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과 여동생 둘뿐이었으며 여동생은 매우 병약했었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녀는 매번 도둑질을 하며 굶주린 배를 채웠었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여동생은 병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 그녀 앞에 운동선수 출신의 봅슨 하워드 신부가 나타났고 그를 따라가 미도 토모에를 보게 되었죠. 토모에가 달리는 모습에서 빛을 보았던 그녀는 언젠가 자신에게도 그런 빛이 보일 거라는 신부님의 말을 듣고 노력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던 것. 제시는 다시 한번 라리에게 달리기로 도전합니다. 달리기엔 자신이 있었던 제시였지만 갑자기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는 라리. 거기다 라리의 몸에서 빛이 보이자 제시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라리의 기록은 미도 토모에의 우주 기록에서 0.3초 모자랐고 제시는 큰 절망에 빠져버려 모든 걸 버리고 지구로 돌아가죠. 하지만 제시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을 만났으나 고아원의 아이들 식량을 벌기 위해 벌인 내기 경주로 마피아 눈에 띄어버렸고 승부 조작을 거절하여 두 눈을 잃은 상태. 한편 대학 위성에 새로운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팔에 족쇄를 차고서 석방되어 나온 미란다 아커발터. 까칠하고 교장의 말도 듣지 않아 위험하지만 꽤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아카리 팀의 최종전 상대가 발표되는데 바로 타냐 팀. 타냐는 아카리와의 승부를 앞두고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나 아카리는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왜냐, 이번 최종전에서 이기는 팀만이 대운동회에 나갈 수 있기에. 다음날 타냐와의 시합이 시작되고 자기가 이기면 타냐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시합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카리. 남은 건 아카리와 자신뿐이라며 모두 열심히 했으니 동정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타냐. 타냐의 말에 아카리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시합에 임하게 됩니다. 타냐를 뚫고 골인에 성공하며 막상막하의 승부를 보여주고
마지막 한 점을 안나가 성공시키며 아카리 팀의 승리로 끝이 나죠. 아카리와 타냐의 시합을 보고 있던 미란다는 지루했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는데 다음 시합에 라리가 등장하자 엄청난 분노를 보이며 그녀에게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내 저지당하죠. 예선리그가 끝나고 대운동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팀전이 아닌 개인전으로 경기가 이루어지며 토너먼트 대진표 추첨이 시작됩니다. 15명씩 갈린 AB 블록의 승자가 결승에서 만나 코스모 뷰티를 걸고 결승전을 하게 되는 것. A 블록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 라리가 있고 B 블록에는 그녀를 적대시 여기는 미란다가 있습니다. 아카리는 A 블록, 크리스와 안나는 B 블록. 그런데 안나가 처음부터 미란다와 겨루게 생겼습니다. 두려워하는 안나에게 미스터 미라클은 동료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시련을 넘겨내라 말하죠. 미란다에게 맞서기 위해 안나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정보 수집에 나섭니다. 미란다의 성적은 97승 2패, 게다가 작년부터 상대 선수의 시합 포기 또는 부상에 의한 시합 중지가 속출했었다고. 사실 안나는 쌍둥이이며 어머니의 꿈이 코스모 뷰티였고 과거 엄마가 자신이 아닌 에레인의 실력을 더 믿어주었기에 그에 대한 상처가 있었죠. 시합 전날 그녀는 그 일을 다시 떠올리며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안나는 미란다의 공에 복부를 가격당하며 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시합에서 지면 엄마가 봐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일어서고 눈빛이 달라졌죠. 달라진 스피드와 파워에 미란다도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이나 이 정도로 그녀를 이길 순 없습니다. 흑화해버린 모습으로 실수인 척 라켓을 던졌고 안나는 사실 이전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바로 에레인과의 시합 때. 엄마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에레인을 이기고 싶었던 마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에레인은 라켓을 맞고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미란다는 가뿐히 받아치고 결국 계속해서 미란다의 공에 공격받게 됩니다. 마지막 공을 크리스가 한 손으로 겨우 받아내고 이 일로 크리스도 매우 크게 분노하게 되죠. 병실로 옮겨진 안나는 외상은 크지 않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피로 혹은 스트레스 등의 다른 원인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깨어나길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죠. 한편 이 일로 크게 분노한 크리스는 한층 높아진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그녀의 앞에 미스터 미라클이 나타나 미란다를 이기고 싶다면 자신의 손을 잡으라 합니다. 아카리는 놀라고 크리스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미라클은 대신 이제부터 아카리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지도 아래 쉼없이 특훈을 받게 되는 크리스는 내일 시합에서 이기면 드디어 미란다와 경기를 치러 안나의 복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난 안나는 복수 같은 건 그만두라고 하죠. 자신이 에레인을 질투해서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심한 짓을 하여 스스로를 잃었고 심지어 엄마와 에레인까지 고통스럽게 했기에 그런 기억을 크리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 좀 더 멋진 경쟁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자 크리스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아카리가 자신이 바라던 미도 토모에의 빛으로 자신을 이끌어줄 것이라 말하죠. 벌써 준결승이며 크리스, 아카리, 미란다, 라리가 올라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실력 차이를 보이며 아카리, 크리스 둘 다 첫 세트를 쉽게 내어주고 맙니다. 이래선 결승에서 서로 만날 수가 없죠. 크리스는 아카리를 만나지 말라는 미라클의 말을 어기고서 그녀에게 다가가 私はお前と決勝で走りたい。一緒に走って、そして二人で光を見たい。約束してくれ。私と決勝で走ると。 자신 없어하는 아카리에게 크리스는 정령의 힘을 나눠주고 꼭 결승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다시 2세트가 시작되며 이번에도 진다면 결승엔 라리와 미란다가 올라가게 되겠죠. 과거 미라클은 라리의 전속 교관을 해주겠다 하며 팀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 모습을 미란다가 보았기에 배신감을 느껴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 다시 시합으로 돌아와서 크리스와 결승에서 만나기로 했던 아카리는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점수를 내는 데 성공합니다. 크리스도 마찬가지. 웃으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본 라리는 아카리의 모습에서 토모에가 겹쳐져 보였고 둘 다 부조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리는 타고난 재능으로 시합 도중 커버를 습득하기까지 하고 2세트를 이겨 보이죠. 이제 마지막 3세트.
아카리와 크리스는 즐겁게 시합에 임하고 그 모습을 보는 라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승부란 괴롭고 힘겨운 것, 그렇기에 기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왔기에. 하지만 아카리의 모습에서 이번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과거에 승부가 즐거웠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해내죠. なぜ忘れてしまったんだろう。そうか。さらばだ、ラリ。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던 그녀는 결국 아카리에게 패배합니다. 라리의 패배에 충격을 받은 미란다도 결국 패배. 아카리와 크리스의 경기는 3일 뒤 100m 달리기로 치러질 예정이며 라리와 미란다는 관계를 조금 회복하게 됩니다. 결승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대우주로부터 알 수 없는 강력한 파동이 위성에 직격하여 주동력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메인 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복구까지는 20시간이 소요되어 결승을 연기할 수밖에 없죠. 그 말에 미라클은 결승을 연기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크리스에게 중요한 안식일이 원래는 결승전 다음 날이었으나 이렇게 되면 같은 날이 되어버리기 때문. 크리스는 교이와 친구와의 약속을 두고 큰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결승전 당일 아침 미스터 미라클은 크리스를 찾아가 무릎을 꿇으며 부탁합니다. 제발 결승에 나가달라고, 10초간 만에 크리스의 시간을 자신에게 달라고. 크리스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아카리를 위해서 달려달라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죠. 奴は天才だ。だが、それは未だ未完成なんだ。あかりのために走ってくれ。奴を完成させてくれ。我々には奴が必要なんだ。 크리스는 이제껏 교이를 앞에 두고서 고뇌해 본 적이 없었으나 이번엔 교이보다 아카리와 달리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결승전만을 앞둔 둘. 함께 달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전력으로 승부하기로 하죠. 그리고 크리스는 아카리와 달리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빛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결승전에 먼저 다다른 사람은 바로 아카리. 이로써 그녀는 제1003대 코스모 뷰티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카리는 기쁜 마음으로 엄마에게 향하죠. 그리고 엄마의 무덤 앞에서 어떤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미스터 미라클. 그때 갑자기 거대한 우주선이 나타나며 둘을 공격하고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미스터 미라클은 응급수술에 들어가고 아카리는 교장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미스터 미라클은 사실 칸자키 다이자에몬으로 아카리의 아버지이며 아까 아카리와 미라클을 공격했던 것은 네리리 성인의 선봉대였죠. 네리리 성인은 우주를 떠도는 전투 종족으로 그들은 마음에 드는 별에 스포츠 승부를 걸어 승리하면 별의 생명체 전부를 노예로 복종시킵니다. 지구도 3000년 전부터 그들의 타겟. 네리리 성인으로부터의 도전장이 날아들고 1개월 후 7명의 대표 선수를 준비해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대1이 아니라 7명을 준비하란 말에 혼란스러워지고 도전장이 날아들면서 대학 위성이 공격당해 위성에 남아있던 성적 우수 학생들은 부상을 입은 상태. 사실 네리리 퀸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참가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스모 뷰티를 뽑아왔던 것. 이대로 지구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아카리는 6명의 친구들을 모으기로 합니다. 이치노, 타냐, 크리스, 라리, 미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라를 영입하려 했으나 그는 코치와 결혼하여 임신한 상태였기에 아카리는 제시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시는 신부님 대신 내기 육상에 참가하며 고아원을 책임지고 있었고 제시가 가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하자 아카리는 자신과 한 번만 달리자고 부탁합니다. 코스모 뷰티 명예에 흠이 갈 수도 있는데 그녀와 함께 내기 육상을 하고 결과는 무승부. 고아원의 아이는 제시가 너무 빛나 보였으며 코스모 뷰티와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다시 이전처럼 힘을 내보기로 한 제시는 아카리와 함께 하기로 하죠. 미스터 미라클은 7명의 선수들의 교관을 맡으며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훈련을 시키고 결전의 날이 다가와 네리리 성인이 준비한 시합장에 도착합니다. 모습을 드러낸 네리리인들과 네리리 퀸. 1회전은 100m 달리기로 상대 선수는 자동차? 조금 개조를 했다는데 이건 너무 징그럽잖아. 말도 안 되는 자동차를 상대하기 위해 1회전엔 제시가 나서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제시가 먼저 치고 나가지만 금세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죠. 하지만 제시는 절대 지지 않겠다며 괴성을 지르며 달려 먼저 골이 나는데 성공!
2회전은 수영으로 이너의 모습에 스크류까지 달려있는 상대와 싸워야 합니다. 스피드는 빠르지만 방향 전환이 되지 않아 이치노가 승리! 장애물 달리기도 타냐가 승리, 장대 높이 뛰기도 크리스가 승리하죠. 2인 삼각 달리기 또한 손쉽게 이겨내나 첫 패배는 아카리가 가져옵니다. 오전 시합이 끝나고 오후 시합이 다시 시작되며 네리리키는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는데 그녀는 바로 미도 토모에. 심지어 육체는 체력의 피크인 17세 버전이죠. 다만 기억만 다르다고. 미도 토모에復活! 私はとっても大元気! 예토전생한 토모에는 너무나 왈가닥에다 생각하던 모습과 괴리감이 있어 다들 놀라지만 교장은 그런 그녀를 보며 예전 그대로라 말합니다. 미스터 미라클은 토모에는 천재를 뛰어넘는 자라 말하고 그녀는 순식간에 3번이나 승리하며 승부의 판세를 뒤집고 있죠. 이제 경기는 두 종목밖에 남지 않았으며 400m 달리기는 라리가 나서고 라리가 먼저 치고 나가지만 뒤에서 토모에가 무섭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리를 제친 토모에는 묘한 미소를 보여주며 갑자기 괴상한 자세로 치고 나가죠. 그 바람에 라리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토모에가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승부는 동점. 이제 마지막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종목은 바로 4000m 릴레이 달리기. 네리리 쪽은 토모에 홀로 달릴 예정이라 스태미너가 분명 딸릴 거라고 기뻐하는데 無理だ。奴は天然だ。奴に疲労というものはありえない。 마지막 방법을 말하기 전 미라클은 쓰러져 버리고 사실 이는 네리리퀸 쪽으로 돌아서 버린 그의 담당 주치의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릴레이 달리기가 시작되려 하고 첫 번째 주자는 제시. 너무 빠른 토모에의 스피드에 뒤처지지만 아이라가 해주었던 말을 되새기며 가까이 따라붙습니다. 전력을 다한 제시는 크리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서 쓰러지고 크리스는 이번에도 정령의 힘으로 아카리의 마음을 느껴 힘을 내어 무사히 바톤을 넘겨줍니다. 토모에는 이치노 주위를 맴돌며 약을 올리고선 먼저 앞서 나가고 이치노는 또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리했으나 근성으로 아카리에게 바톤 패스! 모두의 마음을 받은 아카리는 엄마를 이기겠다는 마음을 더해서 따라붙으나 아까와 같은 미소와 자세로 내달리기 시작하는 토모에. 아카리는 정신을 잃을 뻔했으나 토모에와 같은 자세로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에 토모에는 믿을 수 없는 일에 크게 절규하죠. 토모에를 제친 아카리는 기적과 같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로써 인류의 지구의 승리! 토모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징징거리며 매달리다가 미라클에게 키스를 받고서 조종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행히 지구는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말씀. 모든 일이 끝나고 아카리는 젊어진 엄마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빠와 다시 한 집에 살게 되고 친구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파이팅 대운동에